도곡동에 나왔습니다. 도곡동은 남쪽엔 양재천, 북쪽엔 매봉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왕래하는 사람들이 하룻밤을 묵는 마을이었고 1960년대까지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가운데 매봉산을 기준으로 서쪽에 도곡 1동, 동남쪽에 도곡 2동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곡 2동에 타워 팰리스가 들어서면서 도곡동은 부촌이란 이미지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타워 팰리스 부지는 공군상한학교 부지였는데 1994년 삼성이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하면서 102층의 삼성 본사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발생되면서 본사 건물을 포기하고 분양을 통한 타워 팰리스를 건설하였습니다. 타워 팰리스는 900만 원대 분양을 했었는데 초기에는 미분양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층 아파트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분양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임직원들한테 분양을 하면서 강매하다시피 떠넘겼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박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곡동은 여러 브랜드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도곡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오늘날의 강남 개발 전 강남 부동산 1세대가 있었습니다. 강남 부동산 1세대는 1910년에서 20년대 사이로 전쟁 이후 강남 지역의 땅을 매입한 개성상인 지주들을 말합니다. 개성상인은 이북에서 장사를 하다가 월남을 하여 남대문 시장 등 일대에서 돈을 번 후 조합을 만들어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 양재동, 개포동 일대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1960년대 말에 강남 개발과 맞물려 엄청난 부를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19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은 기존의 농업에서 중공업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서울시에 있는 주거용지와 공업용지를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농지가 주거용지, 공업용지로 바뀌면서 땅값이 상승을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던 개성상인들이 집중적으로 땅을 매입을 시작합니다. 그에 맞물려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편입이 되면서 강남 지역에 또 땅을 매각을 하고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기속토지를 평당 100원에 처분을 합니다. 당시에 양재동 일대의 땅이 평당 200원에서 300원 할 때였었습니다. 그러한 판돈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강남 개발을 하는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강남 지역의 땅값이 평당 100원에서 300원 사이였고 70년대에는 15,000원까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말부터는 폭등을 하면서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성상인들의 조합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분에서 윤모 씨라고 하는 분이 특히 대치동, 도곡동 일대 땅을 많이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1960년대 매입한 음마아파트 부지를 한보에 매각을 하고 앞에 보이는 타워 팰리스 부지를 정부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앞이 도곡역 사거리입니다. 위쪽으로 가면 한티역 방향입니다. 이 도곡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에 파라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건너편에는 숙명여고가 있는데 종로구 수성동에 있다가 1980년대 이전한 명문고등학교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어서 시끄러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대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대도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000명입니다. 전국에 전교생이 2,000명이 넘는 학교가 3곳이 있는데 그곳의 하나예요. 한 학급당 약 35명의 학생들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저쪽으로 오면서 이 일대 전셋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인구가 약 45만 명 되는데 2033년에는 2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 수가 감소를 하는데 그 이후에 대치동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970년대로 돌아가 보면 이 일대가 도곡주공, 대치주공이 있었고 나머지는 허화 벌판이었습니다. 이후에 2005년도에 대치주공이 또 재건축이 됐어요. 중대형 평수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평당 시세는 6천에서 7천만 원입니다. 45평이 당시에 분양가가 7억 5천이었었는데 현재는 27억에서 30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도곡 주공이 있던 아파트인데 도곡 렉슬로 재건축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입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0년대 중반을 되돌아가 보면 이 대치동 일대가 그렇게 이 두 건물들이 재건축이 완성되면서 강남 집값을 주도했던 한때 그런 시절이 있던 곳입니다. 1978년도에 한 신문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직장인들한테. 그래서 로망이었었는데 분양을 하면서 그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쪽에는 도곡하고 대치 주공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민간 분양은 저 위로 올라가면 역삼동 쪽에 개나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77년도에 분양했는데 초기에는 평당 20만 원에 분양하다가 이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까지 분양을 했어요. 그렇게 막 폭등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최초로 그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맞췄냐면 직장인들이 5년에서 7년치의 연봉으로 살 수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오늘날 2020년 현재는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려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지 살 수 있는 돈이 되었습니다. 한티역으로 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앞쪽에 예전에 진달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에 레미, 2006년도에는 롯데로 재건축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로 되돌아가 보면 이 대치동 도곡동 일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아래쪽에 대치주공, 도곡주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 롯데백화점 대각선으로 보면 영동주공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것이 1974년에 준공이 된 이후에 2012년경에 레미안, 이편한 세상 등으로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일대는 1970년대 개발 당시에 중공 아파트들이 있는 허화 벌판이었고 일부 중소형 아파트들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압구정동과 다르게 상류층들이 이렇게 오는 곳은 아니었고 압구정동은 그 당시에 중대형 평수로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출발부터 차이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흐른 후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학군과 학원이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학원과 상권이 형성되고 처음에 있었던 1세대들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부세가 계속 인상이 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증가되고 세 번째는 종부세 세율이 인상이 돼요. 따라서 현재 15억의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유세가 1,76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2020년도 되면 2,850만 원이 되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약 5,5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있는데 2주택자가 처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중과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해당이 안 돼요. 그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할 시 기본세율의 20%의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거기에 10%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최고세율이 68.5%까지 증가가 돼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2017년 8월 2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그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 차액에 이제 세금을 발생을 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매년 8%에서 80% 공제를 받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해마다 1년 단위씩 해서 10년 동안 80%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2021년 내년부터는 분할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해야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가 4%, 거주가 4%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두 개를 같이 해야지 8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티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지도를 보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행정구역상 대치동, 도곡동, 역삼역과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도곡역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고요. 이 롯데백화점 자리가 예전에 그랜드백화점이 있었어요. 1999년경에
롯데에 1650억인가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하고 롯데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이 한티역 상권은 학원가 상권답게 주변에 학원가가 많이 있고 학생들과 그리고 주변에 배우 세력이 형성된 자체 상권입니다. 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갔었던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온 거예요. 지난 면판하고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양옆에는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면에까지 학원들이 막 들어갔습니다. 일요일 저녁인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티역 상권은 2000년대 초에 여기 생기면서 학원가들이 역적으로 또 확장을 하고 주변에 주택가와 백화점, 전통시장이 맞물리면서 강남관의 그 자체 상권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주변 배우 세대 그 주민들도 이용하는 상권이에요. 이쪽 반경이 백화점과 학원가들의 그 강사분들을 제외하고는 오피스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는 없고 학원가의 학생들과 주민들 그 정도가 배우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오는 상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들이 없습니다. 학원가의 특성상 공실들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상대적으로 비싸요. 따라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월세를 감안해서 그 업종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건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강남구 전체에서 봤을 때도 그 수익률을 보면 상위권에 있어요. 보통 강남구의 수익률이 건물 수익률이 3% 미만인데 이쪽 지역은 3%에서 5%까지 나옵니다. 건물 시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변이 평당 1억 이상 하잖아요. 이 안쪽까지도 1억 초반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그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또 골목 뒤에 안쪽까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들은 이 학원과 주택가 성격에 맞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갔던 학원과 상권의 업종들로 보면 되고 술집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흥 상권은 당연히 아니고. 이쪽 사거리를 메인으로 보시면 돼요. 백화점 뒤쪽으로 해서 들어오고 이 일대 전반적인 임대 시세가 1층 10평 기준으로 300에서 5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행정구역상 대치 4동이에요. 상권이 확정되다 보니까 주택가까지 이렇게 상가들이 들어섰습니다. 공실들이 거의 없고 학원에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치동이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상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갔던 모든 상권들이 메인 자리는 비싸잖아요. 건물 시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주택가를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용도 변경해서 리모델링 재건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모델링 재건축이 생각처럼 그렇게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 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주변의 임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 건물에 월세를 잘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또 거기에 맞게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냐, 그 다음은 상권의 확장 여부를 잘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용도 변경해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대치동 그 도곡동 일대도 월세가 마냥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계속 올라가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월세 한계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그 건물 시세를 보고 투자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담동 가로수길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브랜드의 판매 매장이 있기 때문에 홍보성 차원에서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있지만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월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고려해 봐야 되고 자영업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의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남쪽을 보면 상권 측면에서는 마땅한 곳이 없는데 그나마 대치동과 한티역 일대의 상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건물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을 고려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곡동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